네,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 첫 순서는 마켓세븐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에는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본부점 이경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마켓세븐 주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재고조되면서 관련주들의 다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승세 유지할 수 있을지 의견 여쭤볼 거고요. 오랜만에 보험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정부의 정책 수혜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 덕분인데요. 주가를 받쳐줄 요인은 어떤 건지 또 관심주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침을 겪었던 5G 관련주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은요, 저희 두 가지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켓세븐 첫 번째 주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리스크 재점화될까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네. 이 관련주에 대한 시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다시 리스크가 발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5차 회담이 이번 주 초에 열렸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20% 정도 전력을 빼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면서 시장에 안도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끝났다라는 판단은 사실 하기 어렵고요. 왜냐면 구체적인 안이 도출된 것도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다시 온라인으로 어떤 다른 회담을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된 긴장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많이 이 시장에 대한 이 악재에 대해서는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더 뭐 강한 전면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더 강한 도발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피크 아웃해 가면서 네. 시장에서는 영향력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뭐 시크릿컬이라든지 뭐 인플레 관련주라든지 뭐 방산주 그다음에 곡물 인플레주도 전부 다 반등을 했었는데 다시 말하면 그럼 그렇다면 과연 전쟁이 더 확산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적인 의견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관련주들도 그것 때문에 올랐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 강하게 오를까는 아니라는 좀 판단이 되어져서 그런 시각을 염두에 두고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을 그럼 이어갈 수는 있지만 강하게 오르진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십니다. 네. 그러면은 이 관련주들의 차트를 보면은 좀 이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단기 반등일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유가 같은 경우 보시더라도 장중에 130불 정도까지 올랐었다가 현재 이제 오늘 또 많이 빠져서 100불 초반인데 결국 다시 130불을 넘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말씀하셨지만 전략 비축률도 이제 방출이 시작이 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완화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신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글로벌하게 유사한 업종들이 21선 이평선을 위주로 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좀 조정이 있을 때 장기적으로 들어가서 직전 고점 전에는 좀 매도하시는 그 정도 전략이 유효하고요. 말씀하셨지만 보유자들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다시 130을 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신규 하시는 분들도 한 21선까지 갑자기 조정을 받아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시각이신데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혜주가 되게 많은 섹터가 많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투자에 대한 영역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섹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투자와 트레이딩을 저는 좀 구분하고 있는데 투자라고 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단기보다는 중기 이상을 보게 되는데 그 관점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여전히 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섹터들이 좋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관련 뭐 지금도 미국에서 골라 LNG나 플렉스 LNG 같은 회사들이 단기 이평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미국과 한국의 섹터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기 편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알코아 같은 소재 업체들이나 US 스틸 같은 시크릿컬 업체들도 괜찮고 로키드 마틴이나 제너럴 다이나믹스 같은 방산 섹터들 그리고 이제 CF 인더스트리나 모자이크 같은 곡물과 비료 관련 섹터들도 뭐 21선이 크게 깨진 섹터들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체 에너지에서 원자력 쪽에 관련된 뭐 넥스트 에너지나 카메코 같은 애들은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업종들이 전부 다 관련주라 생각은 하고요. 매매 전략은 다 동일합니다. 그냥 심플하게 21선을 깬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업종은 없기 때문에 21선 인근에서 매수하셔서 트레이딩 정도로만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 가스나 유가, 에너지, 방산, 뭐 네. 곡물 관련주 다 관련주로 보시는 같이 거잖아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어느 쪽에 베팅을 해야 될지 궁금한데 실질적인 수혜주보다는 좀 테마주 관점으로 봐야 지금은 될까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사실 LNG는 러시아 쪽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쪽 관련돼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겼기 때문에 에너지 다변화하려고 할 거고요. 그럼 미국 쪽에서 이제 셰일가스를 뽑겠죠. 그러면 네. LNG 선을 통해서 유럽 쪽에 수출을 이제 많이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 LNG 관련해서 뭐 조선업종이나 이제 본행제를 만드는 회사들은 중장기적인 투자도 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진짜 수익이 될 수 있을지는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섹터들 안에서 순환매가 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앞으로도 그런 순환매가 이어질지 이 다음 주인공이 될 섹터는 누가 될까요? 네, 시장이 지금 오늘도 조정이 있었지만 네. 결국 목에 찼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또 얼마 온도 드레싱 부분도 끝이 났고 기술적으로도 미국 기준과 유럽 기준 보시게 되면 직전일 기준입니다. 어제가 아니고 하락한 부분에 61.8%를 딱 회복을 했어요. 그거는 피보나치 돌림 수열의 마지막 구간인데 네. 거기서 다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급락하기도 애매하지만 또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없어서 철저하게 순환 관점이고요.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 중에서 하나를 본다라고 했을 때 해운주가 이제 미국의 커비 쉬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인데 펜오션이나 이런 것들도 LNG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곡물이나 이런 벌크 철광석 같은 것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한번 순환매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이 좋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한 21선이 지금 이제 인근에서 혹은 61선, 21선 사이에서 조금 쉴 때 사주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이 관련주 안에서는요, 해운주 꼽아주셨고 그 안에서 펜오션과 대한해운까지 네, 네. 알려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바로 이어서 마켓세븐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네, 두 번째는 잘 나가는 보험주입니다. 네, 보험주 지금 오랜만에 또 네.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모멘텀이 좀 여러 가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이 금리 인상기 어쨌든 봐야 되는 게 보험주인데 네, 네. 이 지금 보여지는 주가의 강세가 상반기 내내 이어질지 아니면 네, 네. 또 반짝 뜨고 지는 테마일지 이게 궁금하네요. 일단 가장 좀 간단하게 사이클을 말씀을 드릴게요. 금리가 인상이 시작이 되면 네. 보험주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쵸. 보험주는 채권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채권은 투자하는 금리들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이 멈추고 하락을 할 것 같다라고 하면 증권주가 좋아지죠. 네. 아무래도 신용대출들을 많이 늘리시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하락이 끝나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 구간은 은행주들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증권주는 좋지 않고요. 네. 은행주는 쉬어갈 수 있는 자리일 수 있고 그 금리 그다음에 보험주가 지금 제일 좋아진 시기이기 때문에 보험주를 보시면 좋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1월에 이제 IFRS라고 해서 국제 회계 기준이 일부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험주가 이제 장기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수익이 제일 좋은 상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가 바뀌어요.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이익이 100% 반영이 안 되는데 네. 그 부분들에 대한 이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도 이익이 좋아질 수 있어서 지금은 이제 보험업종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금리 인상 사이클에 따라서 또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도 짚어주셨는데 네, 네. 그러면 어쨌든 보험주가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은 강세를 보여주잖아요. 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주가에 혹시 반영이 이미 됐다고 봐야 될까요? 선반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어지는데요. 아직은 올해 미국 기준에서 금리를 약 한 2%에서 0.5%씩 두 번 정도 올리면 2.5%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미국채 기준에서 2.4%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3%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아직 5월 달에 0.5% 대규모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5월까지는 5월 FOMC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지 또다시 제가 미국을 말씀드린 이유는 한국이 미국과 거의 유사한 패턴을 그렇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룸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물가를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금리를 올려야겠죠.
그러니까 보험주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험주 아직까지는 좀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험주가 포함되어 있는 전반적으로 금융주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네. 이 보험주 말고도 말씀해주신 은행주도 금리 올리고 나서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 은행주가 어쨌든 뭐 실적과 배당과 금리 3박자를 다 갖추고 있잖아요. 은행주는 그러면 어떤가요? 사이클상으로 보게 되면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은행주는 사실 팔아야 되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대출금리는 선반영이 되고요. 예금금리는 금리를 올리고 기준금리가 올리고 나서 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대출금리는 먼저 하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대 마진이 확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시장은 움직이죠. 그랬을 때 그럼 언제쯤 금리 인상이 단기적으로 마무리될까를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여름 상반기에 0.5% 미국이 올리면 하반기에는 금리 올라가는 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는 좀 은행주들의 모멘텀은 약해질 수 있다 생각이 되어져서 사실 상반기까지는 좀 보고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금융 지주를 가장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은 계열 금융회사들이 적고요. 그리고 이제 PBR이 0.34배 정도인데 동종업계의 빅4라고 하나요? 그 은행들보다는 이제 또 낮은 편이고 또 반대로 말하면 ROE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은 10.9 정도 되기 때문에 동종업들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가 제일 좋고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안 오를 것 같다, 올라도 한두 번일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은행주는 팔아야 될 시점이고 그것은 이제 빠르면 3분기, 늦으면 4분기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서 조금 단기적인 시각으로 뭐 단기라 그래도 뭐 한두 달은 아닐 거고요. 그래도 뭐 지금부터 뭐 가을 정도 수준까지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주의 경우에는 하반기 이후까지 좀 중장기로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관심 유효하다라고 하셨고요. 최선호주로는 우리 금융지주 꼽아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주로 다시 돌아가서 보험도 뭐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지만 맞습니다. 섹터별로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나요? 나눠 보는 게 좋고요. 주가를 봐도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주들은 사실 주가 반등이 약하고요. 지금 손해보험주들은 신고가를 갱신한 업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대해상이 신고가를 어저께 갱신했기 때문에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신고가를 경신했는데도 어쨌든 보험주의 사이클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남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손해보험률이 이제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구조이고 또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거의 다 이제 채권 등에 투자를 하게 되면 금리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예를 들어 지금 1년 전에는 1%짜리 채권에 투자를 했으면 지금 올해 말이 되면 3% 이상 되는 채권에 투자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익 자체가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쪽에서는 손해보험이 좋고요. 생명보험은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에 대해서 예민하긴 한데 주식 관련된 투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즉 생명보험은 주식도 좋고 그다음에 금리도 오르는 뭐 소위 말해서 골드락스 같은 상황이 와야 되는데 지금 주식은 그렇게 좋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여전히 반영이 되고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손해보험 쪽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명보험은 시장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보험주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점검을 해야 될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금리도 이제 우리가 다 2%에서 2.5% 미국이 올린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언제 많이 올리냐가 중요하겠죠. 하반기 많이 올리냐, 상반기 많이 올리냐, 5, 6월에 많이 올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가 좀 더 트레이딩이나 투자하시기는 좋은 시점에 생각이 되어지고요. 반대로 하반기 가면 은행주를 포함해서 기대감들은 이제 약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한 이제 반대급부들이 생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전쟁 관련 주들이나 금리 인상 관련 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물가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의 논리도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죠. 또 물가가 안정이 되면 반대에 이제 물가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업종들이 올라가게 돼 대표적으로 뭐 제조사나 자동차 같은 업종들인데 그런 주식들이 강하게 가게 되면 사실 보험주는 나 이제 은행주 다 마찬가지지만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쟁 관련 주들도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오면 쉬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바뀌는 시장 흐름이 바뀌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질문이었던 보험주에 대한 리스크 요인까지 모두 짚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마켓세븐은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본부점 이경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